한 주 쉬는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 7월 첫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올리워치입니다. 올리워치 프로그램은 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에 대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둔 경매 행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 그리고 마이크로 브랜드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특별 시계를 선보이고 판매하곤 합니다. 올리워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기에서 선보인 시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시계라는 점이 유명하죠. 이 행사 자체는 올해 11월에 진행이 되는데 지난 29일 출품 목록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럭셔리 브랜드에는 오데마피게, 피아제, 제니스 같은 브랜드들이 있었고 메이저 브랜드에는 튜더나 태그오이어, 또 마이크로 브랜드에는 발틱이나 플란마리 등이 있었습니다. 올리워치 홈페이지나 해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모든 모델의 설명과 스펙 등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특정 키워드나 목적성을 가진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개되는 시계들은 통용되는 컨셉이 있곤 합니다. 핑크리본 프로젝트의 경우는 핑크색을 사용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올리워치는 그런 키워드가 없는 게 재미있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들이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까요? 저는 불가리의 시계와 발틱 시계가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최근 가장 뜨거운 브랜드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마스터 컬렉션 출시 75주년을 맞이해서 이른바 서머블루의 시마스터들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SNS 등으로 티저를 공개할 때만 해도 시마스터라는 문구 외에는 이렇다 할 힌트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계 팬들은 다이버 300의 새로운 모델, 이른바 신시마가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슬슬 신시마가 나올 때가 됐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올라온 영상에 시마스터 전체 컬렉션이 대상임이 밝혀졌고 시계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쿠아테라와 월드타이머, 다이버 300, 플래디노션, 플로프로프, 울트라딥 등의 시계들이 공개가 됐고 기존 시계들을 토대로 새로운 색과 포인트 정도의 변화가 있는 모델들이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색감과 관련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잘 어울린다는 의견도 많고 세이코의 세이브 더 오션 시리즈가 떠오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델마다 생각이 좀 달랐는데 다이버 300보다는 아쿠아테라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처드 밀입니다. 르망 24 레이스 100주년을 기념하는 르망 클래식을 공개했습니다. 르망 24는 저같은 문외한도 알고 있는 유명한 레이싱 대회고 여기는 롤렉스가 스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토나를 하나 더 공개하기도 했었죠. 리처드 밀도 꽤 오래 르망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번 신제품이 마냥 뜬금없는 제품은 아닙니다. 여튼 이번 모델은 리처드 밀 특유의 디자인과 그린 화이트 컬러, 또 곳곳에 숨겨진 레이싱 포인트들이 주요 특징입니다. 저는 레이싱보다는 테니스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리처드 밀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가 테니스이기도 하고 색깔 조합이 딱 테니스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튜더입니다. 튜더는 알링기 레드불 레이싱 에디션이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좀 더 찾아보니까 아메리카스 컵이라는 세계적인 요트 대회가 있고 튜더는 거기에 참가하는 알링기 레드불 레이싱과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배경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큰 인지도가 있는 대회는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튜더는 이에 따라서 펠라고스를 바탕으로 한 시계 2점을 선보인 겁니다. 탄소 복합재라든지 티타늄이라는 키워드를 메인으로 삼고 있고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매력은 색조합이었습니다. 네이비와 레드는 어딘지 공군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자연스레 바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시계와 배경의 조합이 잘 맞는 멋진 모델이었습니다. 오리스입니다. 오리스의 65 코튼 캔티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65를 기반으로 38mm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오리스 733 무브원트를 사용하는 이 시계는 파스텔 톤의 컬러가 특징이었고 이전에는 직물 스트랩 버전으로 나왔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팬들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과 함께 메탈 스트랩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트랩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스펙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딘지 재고와 관련된 귀환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넘어가도록 하죠. 브라이틀링입니다. 브라이틀링은 탑타임 시리즈의 몇 가지 새로운 모델들이 공개됐는데요. 데우스와 트라이엄프가 그것입니다. 이 시리즈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고 저는 두 번째 모델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모델들에 비하면 조금은 오밀조밀한 맛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41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브라이틀링 01 무브건트를 사용하면서 약 1000만원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스펙을 공유하는 동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틀링의 크로노그래프 디자인과 성능은 워낙 정평이 나 있으니까 여기에는 팬들이 바라는 포인트가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 모터사이클에는 큰 관심이 없는 저로서는 데우스가 그 와중에 무난해 보여서 더 마음에 듭니다. 예마입니다. 예마도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어반 트래블러라는 제품인데 이게 아마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리스트마스터라는 제품으로 젠타스텔의 제품이라든지 최근에 판매했던 마이크로 로터 무브먼트를 사용한 제품과도 닮아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의 큰 틀에서 유사한 모델이지만 이번 제품은 다이얼 질감이나 색상도 조금은 다른 모델입니다. 가격차가 꽤 커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전 모델은 예마가 새로 개발했었던 마이크로 로터 무브먼트가 사용된 거였고 이번 모델은 예마 2000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젠타 스타일이라고 묶여져서 그렇지 디자인 자체는 무척 뛰어나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가격도 좋아진 면이 있어서 무척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마 모자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 국내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고 저는 쿼츠 모델이 있었으면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지샥입니다. 지샥은 신제품이 너무 많아서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40주년 모델에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샥 40주년을 기념해서 리마스터 블랙이라는 라인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속한 DWE 5756번 모델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제공해서 취향에 맞게 사각 프레임과 원형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구조의 모듈과 케이스를 사용하기에 가능한 구성인데 지샥이 서드파티 제품을 통해서 2차 커스텀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샥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시오입니다. 카시오도 만만치 않게 신제품들이 쏟아지지만 저는 A120 시리즈를 눈여겨봤는데요. 데이터뱅크를 닮은 디자인에 레트로 감성이 녹아있는 디자인이 꽤나 귀여운 외모의 시계입니다. 제 취향은 아니라서 단번에 이걸 누가 사나 싶었었는데 예전에 팩맨 시계도 그렇고 은근히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많지는 않아도 상당한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은 전형적인 카시오 디지털 시계와 다르지는 않고요.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8만원 안팎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리오입니다. 언젠가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바리오에서 양면 시계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정판 느낌의 시계였고 이게 인기가 좋았는지 일반판을 만들기로 했고 또 관련된 의견을 모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품이 나와서 현재 주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건메탈 화이트, 또 실버 블랙으로 구분되는 두 종이 있고 400개에 대한 예약 주문이 진행 중입니다. 7월 중순쯤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가장 큰 포인트는 양면 시계라는 점이고 론다의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40에 26으로 사이즈 자체는 꽤 작은 편인데 양면이기에 비율에 비해서 12mm로 조금 두께는 두껍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대안이 없을 시계라서 예거나 까르띠에 혹은 오메가의 그 맛을 가깝게라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보죠. 롤렉스 예약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오픈런의 대명사이기도 한 롤렉스가 7월 1일부로 온라인과 전화 예약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각 매장별로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한 달치가 한 번에 열리기도 했었고 방문 제한일도 조금 늘었고 또 오픈런을 제한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저도 소식 듣고 접속해봤는데 당연하겠지만 7월치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요. 여전히 업자들에 의한 과접속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롤렉스가 이미지를 재정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지속된 좀비런이 롤렉스에게 장점을 넘어서 피해까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롤렉스가 알아서 이미지 관리는 잘 하겠지만 수량이나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뉴스에서는 짝퉁시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짝퉁시계 이야기는 좀 흔한 편이지만 이번 사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는데요. 대리 판매자 이야기입니다. 진품 시계를 비싸게 팔아줄 테니까 그동안 이 시계를 담보로 잡고 있으라면서 시계를 하나 건네주는데 이 담보 시계가 짝퉁이고 가지고 간 시계와 함께 대리 판매자가 사라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고마켓에도 올라왔었고 피해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뉴스에서는 내 시계를 건네기 전에 담보 시계에 대해서 감정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이런 걸 이용하지 말거나 혹은 조심하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지샥 5610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메탈 케이스와 메탈 스트랩으로 바꾸고 싶은데 뭘로 구매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보면 5600과 5610이 호환이 된다고 하고 또 5610 전용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썩 그렇게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아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소식들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멋진 시계 생활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